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0일 마감 시간 내드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은 어떤 특정 업종, 특정 주식들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소에서 상승한 종목이 200개, 하락한 게 700개, 코스닥은 상승한 종목이 270개, 하락한 종목이 1200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 지수는 상승 중입니다. 0.7, 0.8. 그러니까 특정 섹터만 상승을 하는데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하고 있죠. 2차전지, 소재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주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가 높은 쪽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현재 가치가 앞으로 지금의 가치보다 다음 미래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계속 주시장은 편중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반면도 이렇게 네이처셀 같은 종목은 이틀 연속 하락과 조인트 스템 허가 반려 기대감이 앞섰다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반려.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참 너무 좀 오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 7,500원 시가총액.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 들어서 15,000원짜리가 거의 26,000원까지 거의 또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도 아니죠. 2주 만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12,000원으로 급락하는, 오늘도 향가 잔량이 470만 주 쌓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에코프로는 한 달 동안 50만원 하던 게 최근에 뭐 이슈 불고 74만원, 올 초 들어서 1월부터 거의 뭐 10만원짜리가 70만원,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3개월 만에 7배 가까이 변화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투자 쏠림 현상이 2차전지 쪽으로는 강하게 나오고, 그 외의 종목은 일단 팔고 무조건 돈이 되면 이쪽으로 사는 그런 양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쪽에 계속 베팅하는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다른 기업들하고 좀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늘 비이성적으로, 비트코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주식시장도 반드시 이론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만류인력 법칙, 중력 이런 것들을 발견한 굉장한 석학이죠. 그 석학도 이제 영국에서 그 뛰어난 머리를 이용해서 이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식을 투자를 해서 이제 거의 배가 망신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0만 원의 코프로를 샀다가 20만 원, 3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 50만 원, 6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투자자산 일부를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지금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에코프로를 보고 확신할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이 너무 과열 현상이 너무 심한데 라고 느꼈는데 불구하고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온통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쌈짓돈이 아니라 이제 뭉칫돈을 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움직이는 게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돈의 단위가 지금 엄청나죠. 70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1000주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신용 대출 이용해서 뭐 B2도 하겠죠. 단기 트레이딩도 하겠죠. 사면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뭐 거의 지옥이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에코프로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네이처셀. 네이처셀을 투자한 사람도 분명히 주식이란 걸 투자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거의 곡소리가 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환호성이 나오고 있는
참 알 수 없는 어려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최근에 철학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서양 철학도 있고 동양 철학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이제 동양 철학 쪽에서 장자에 대해서 좀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구절 이제 이 책에는 김범준 씨가 지은 50에 읽는 장자라는 책인데 그 중에 이제 김삿갓 내용이 나옵니다.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죠. 인물이었는데 이제 뭐 시도 짓고 저도 김삿갓 장편 소설도 과거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 나의 인생은 뭐 그냥 무난하구나. 무난하구나. 이게 이제 저도 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낄 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할까? 왜 이렇게 고단할까?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심할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이제 좀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와 네이처셀을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은 어떻다 상대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거든요. 내가 봤을 때 에코프로를 못 산 건 너무 아쉽고 대신에 네이처셀을 안 산 거는 다행이고 근데 배가 아픈 거는 항상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클 때 배가 아픈 게 느껴지거든요.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보고 행복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내 주위에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앞서가고 너무 부자인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나 밑에 있는 나보다 안 좋은 것들도 좀 병원 같은 데 가 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이 되게 안 좋구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뭐 암 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뭐 암 환자도 있고 막 각종 질병에서 시달리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난 건강한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나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느끼고 오고 하긴 하죠.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뭐 다리 치료받거나 뭐 병원 가거나 이러면 또 거기 가면 또 그렇고 여기 가면 이렇고 막 감정이 막 교차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함이 꼭 옳진 않고 그런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해도 옳지 않은 건 아닐. 그런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하면 이제 제가 이게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요즘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으니까 사진기 자체가 이 글자를 이렇게 읽어내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중간 중에 한자도 있고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붙여넣기를 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구나. AI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다 읽고 판단하고 해석까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우리 인간의 해석처럼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그 보면서 내용인즉슨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식도 지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이 에코 프로가 맞는지, 이 네이처셀이 맞는지, 이 셀트리온이 맞는지, 이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지, 주식 안 하는 게 맞는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하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이제 옳은지 틀린지 여러분들도 보고, 저의 얘기가 이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릴 수도 있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했는데도 틀리고 계속 제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런 과정을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덫이 없구나. 장자가 약간 그런 거죠. 뭐 철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뭐 중용 같기도 하고 중용에 대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무에 대해서 뭔가 불교로 치면 또 마찬가지
가지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뭐 이런 것도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뭐 아니면 아닌지 뭐 이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그러나 이것 또한 그런 거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덧없이 막 흘러가지만 좋을 수도 있으면 좋고 나쁠 수도 있으면 나쁘고 뭐가 정답은 없다. 이런 철학인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철학인 개똥 철학이기도 하죠. 야,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건데 뭐 이렇게 맞다고 하는 것도 틀리고 하는 것도 틀리고 계속 이제 이런 엉뚱한 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이 참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가고 이 70만 원, 73만 원 갔는데 시가총액이 18조를 갔는데 이걸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 그냥 틀린가 보다 생각했는데 또 어제는 주가가 이렇게 또 아니었거든요. 예. 정말 그런 네이처셀은 이게 뭐 지금 한가 이틀 연속 맞는 건 또 정상적인 것인가? 얘네들은 이 조인트 스텝 하나 이제 끝나면 영원히 이제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이 한가 가서 언제 한가가 풀리는 거지? 예. 그러면 또 이 와중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뭐 리튬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몇 조에 거래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이거 뭐 갑자기 상한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예,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틈타서 이제 뭔가 움직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이제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이제 2차 전지 쪽에만 쏠림이 강하게 나오니까 지금도 너무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이제 결정 어떻게든지 내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결정을 내리는데 이 또한 이제 우리의 길이다. 예. 제가 가는 길, 뭐 여러분이 가는 길, 각자의 그 주식 투자의 철학과 어떤 주식 투자의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예. 저는 저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제 저평가주.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힘들지만 이게 마라톤 투자라는 것 자체도 마라톤을 하듯이 42.195km를 장기간 이게 뛰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뛰어가고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뭐 옳은 게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맞을 수도 있고 지금은 맞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시장을 또 지켜보면서 본인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뭐 저도 여러분들께 무조건 맞다. 뭐 최근에 그냥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다르고 뭐 시대도 다르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얼마 전에 읽었던 서양 철학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 참 재밌습니다. 예. 여기서도 또 보면 이제 요 내용인데 펀드 매니저들 무리 보시면 인센티브로 인해서 이제 왜곡된 시장을 만들어낸다. 펀드 매니저들이 무리를 지어 이쪽 저쪽 움직이면서 거품을 부풀렸다가 꺼뜨리도록 만든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어떻게 부풀어졌다가 어떻게 꺼뜨려질지를 모르니. 근데 이것은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잘못되면 이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누가 더 바보이냐 게임에서 마지막 바보가 항상 당하거든요. 예. 이 거품이 어디 거품이 끝인지 모르니까 헤라클레스가 던진 이 러비 공이 어디서 떨어질지를 모르니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닌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비정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지금 올라갔잖아. 예. 10만원짜리가 70만원 올라갔잖아.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라는 종목은 뭐 더 했죠. 뭐, 예. 3만원짜리가 90만원 더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기이한 일이 주식시장에서 있었고, 근데 그 던진 공이 이제 90만원에 산 사람은 지금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마지막이 이제, 누군가가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인 사람이 이제 힘든 건데, 네. 에코프로비엠이 90만원 갈 수도 있는 거죠. 3만원짜리가 90만원 갔으니까요. 네. 뭐 거의 그것도 반개월 만에, 예. 네. 무조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인생을 여기에다 걸고, 도박을 하거나, 모험을 하거나, 그런 무모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그런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